경상북도 안동. 낮은 산들과 푸른 논밭 사이로 작은 시골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마을 입구.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끝까지 들어가면 순잔의 국밥집이라 적힌 낡은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그 식당은 아침마다 들깨향과 된장 냄새가 골목을 휘감고 유난히 손맛 좋기로 소문난 곳이라 일찍부터 장바구니를 든 단골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자 씨는 올해 66. 흰머리를 곱게 뒤로 묶고 분홍색 앞치마를 걸친 채 늘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군 이곳은 그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몇 해 전부터 혼자 꾸려가게 되었지만 순자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릴 새도 없이 바쁜 식당 일에 자신을 묻으며 살아왔다. 그녀에겐 오직 하나, 하루를 버텨내게 하는 힘이 있었으니 바로 딸이 낳은 외손주 지훈이였다. 앙증맞은 두 손으로 밥알을 쥐고 옹알이하던 아이는 어느덧 돌을 맞이할 만큼 자라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못할 뭉클함과 감사함이 고여 있었다. 순자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다. 이번 지훈이의 첫 돌만큼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정성을 가득 담아 잔치를 열겠다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식당 일과 병행해가며 곱창 전골, 잡채, 갈비찜 같은 잔치상을 준비하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초대도 했다. 벅차고 힘든 와중에도 그녀는 한 번도 짜증 내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고 다짐하듯 웃었다. 오늘도 잘 준비해서 우리 지훈이 좋은 날 만들어주자. 드디어 잔칫날이 밝았다. 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20년 가까이 입지 않았던 고운 자주색 한복을 꺼내 입었다. 머리카락을 말끔히 빗고 연분홍 립스틱을 살짝 바른 뒤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다. 마루에는 지훈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고 사진관에서 찍어온 커다란 가족사진 옆에 남편의 영정도 가지런히 놓였다. 순자 씨는 영정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향을 피우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은 지훈이 돌이야. 당신도 같이 웃어줘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니까.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처럼 맺힌 눈물이 반짝였고 뒤편에선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환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잔치집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왁자지껄했다. 큰 이모가 지훈이를 안고 아이고 이 녀석 언제 이렇게 컸대 하며 볼을 비비고 작은 외삼촌은 거실 구석에서 잡채에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어릴 땐 이런 게 최고지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돌잔치를 축하하려고 모인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까지 하나 둘 마당을 채우며 따뜻한 인사와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순자 씨는 부엌과 마당을 분주히 오가며 음식 그릇을 나르고 손님들의 접시를 살피느라 쉴 틈도 없었다. 그렇게 한창 떠들썩하던 와중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마당 구석 작은 나무 틈 사이로 조용히 등장한 존재가 하나 있었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살금살금 마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람들 틈을 지나 아이가 앉아있는 돗자리 앞으로 다가왔다. 검은 눈망울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새하얀 털이 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누가 데려온 것도 아닌데 마치 이 잔치의 주인공을 아는 듯이 익숙한 걸음으로 다가온 강아지는 돌잔치의 중심에 앉아있던 지훈이의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훈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작고 통통한 손을 내밀어 강아지의 머리를 톡톡 건드렸다. 그러자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이에게 다가가 입을 해벌린 채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에 마당 여기저기서 어머, 저 강아지 어디서 왔대? 아이고 귀엽다. 누가 데리고 왔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잠깐 개를 데리고 잔치에 온 건 줄 알았고 또 누군가는 옆집 강아지가 놀러 온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강아지의 주인을 알지 못했다. 더 놀라운 건
그 강아지가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낯을 가리지 않고 오직 지훈이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행동했다는 점이었다. 지훈이가 뒤뚱뒤뚱 걸음을 옮기면 강아지도 그 옆을 나란히 걸었고, 아이가 넘어지면 먼저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 작은 하얀 강아지의 존재는 어느새 모든 손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잔칫날의 웃음과 음식 사이에서 묘하게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며 아이 곁에 선 강아지를 바라보다가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에 멈칫했고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123. 지훈이는 처음 보는 하얀 강아지를 마주한 순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구를 만난 아이처럼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둘을 바라보는 것도 모른 채 아이는 작고 통통한 손을 들어 강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아직 걷는 게 능숙하지 않은 아이는 휘청이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발끝으로 조심스레 강아지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 순수하고 진지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숨을 삼키듯 조용히 감탄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강아지는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향해 다가와 앉았고 아이가 손을 뻗자 기다렸다는 듯 머리를 내밀어 그 손길을 받았다. 지훈이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다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고 강아지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아이의 반응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는 듯 유쾌한 몸짓을 보였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둘만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어른들의 말소리도, 식탁 위 음식들도, 잔칫집의 소란스러움도 잠시 배경으로 물러나고 마루 위 작은 돗자리에서 강아지와 아이가 눈을 맞추며 웃고 있는 그 풍경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는 갑자기 두 팔을 뻗어 강아지를 품에 안더니 대시시 웃으며 털에 얼굴을 묻었다. 강아지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아이의 품을 온순하게 받아주었고 그 모습에 마당 곳곳에서는 또 한 번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야야, 둘이 무슨 전생의 가족이라도 된 것 같아. 그니까 말이에요. 저렇게 척척 붙는 게 신기하네 그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쥔 손을 멈추고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아이를 향한 따스한 햇살, 그 곁을 지키는 강아지, 그리고 마치 서로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둘의 교감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그날 그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건 그냥 우연히 놀러온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은 묘한 여운처럼 잔칫집의 공기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훈이와 하얀 강아지가 마당 한가운데서 껴안고 웃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순자 씨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저 동네 어귀에서 들어온 유기견이라 치기엔 아이를 향한 그 다정한 눈빛과 행동이 너무도 조심스럽고 섬세했기 때문이었다.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접시를 잠시 식탁에 내려놓고 조용히 강아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가까이 다가가자 강아지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듯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고 순간 그녀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쿵 하고 무언가 내려앉는 듯한 묘한 울림을 느꼈다. 그 눈동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담긴 듯한 그 표정을 마주한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고 두 손을 천천히 뻗어 강아지의 목줄에 달린 무언가를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금빛 펜던트 하나가 강아지 목줄에 조용히 매달려 있었고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장식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본 순간 순자 씨의 눈이 커지며 놀람과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펜던트를 조심스레 쥐었고 눈을 가늘게 떠 문구를 읽어내려갔다. 작은 펜던트의 곡선 위에는 잊을 수 없는, 아니 평생 가슴에 새겨진 이름 석 자가 조심스레 새겨져 있었다. 박정우,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 아래 아주 작고 고운 글씨로 적혀 있는 또 하나의 문장, 늘 가족 곁에. 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온 순간 순자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마당에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귓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은 펜던트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없었고 입술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 펜던트는 분명 몇 해 전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순자 씨에게 전해주었던 유품과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평소 아껴보던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싶다며 자그마한 펜던트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언젠가 내가 이 모습으로라도 다시 너희 곁에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 그 말이 농담인 줄만 알았고 슬픔에 허우적대던 순자 씨는 그 작은 장신구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고 하얀 강아지가 그 잊힌 펜던트를 목에 달고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자 씨는 이유 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랐고 펜던트를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강아지는 조용히 앞으로 한 발 다가오더니 그녀의 발등에 얼굴을 비비며 아주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따뜻한 접촉에 그녀는 마치 남편의 체온이 손끝에 다시 스민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질 듯한 감정이 요동쳤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잔치상을 나르고 있었지만 순자 씨의 눈앞엔 오직 강아지와 그 펜던트, 그리고 잊고 지냈던 남편의 마지막 말만이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김순자 씨의 가슴 속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올라오고 있었다. 작고 둥근 펜던트는 아기 손톱만큼 자그마했지만 그 안에 새겨진 글자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박정우,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의 이름이었다. 지금은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짓는 얼굴, 더 이상 곁에 없는 존재. 하지만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이름. 그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늘 가족 곁에. 짧은 문장, 단 네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듯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순자 씨는 마치 시간의 강물에 휩쓸리듯 과거로 빨려 들어갔다. 병실 창가로 겨울 햇살이 들던 날, 남편은 숨이 가빠지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떠나도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을 거야. 우리 애들도, 손주도 절대 혼자 아니야. 늘 가족 곁에 있을게. 그 말을 들으며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그 약속을 점점 잊어갔다. 하루하루 식당을 꾸려가느라, 살아남느라 남편을 향한 그 말들은 마음 어딘가 깊은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접어넣은 채 지내왔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그 문구 그대로 펜던트 위에 새겨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작은 강아지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 장난삼아 흉내 낸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흔한 펜던트도 아니었다. 이건 그녀와 남편만이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상징이었다. 남편이 생전 말없이 간직하던 따뜻함, 가족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 작고 조용한 존재를 통해 다시 되살아난 것이었다. 펜던트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뜨겁고 짠한 눈물이 맺혔다. 마치 그 펜던트가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라고 속삭이는 듯 느껴졌고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지금 이 마당의 모든 웃음과 축복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순자 씨가 펜던트를 쥔 채 혼란과 감동 속에 서 있던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며느리 지혜가 조용히 순자 씨에게 다가왔다. 며느리는 순자 씨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차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이 아이는 제가 몰래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지혜는 살짝 눈가에 고인 눈물을 감추려 애쓰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하신 거 기억나시죠? 매주 주말마다 도시락 싸서 아버님이랑 같이 가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잊고 있었던 남편과의 주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둘이 함께 보호소에서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며 웃던 날들. 남편이 유난히 아꼈던 작고 허름한 보호소의 낡은 철장들까지도.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보호소에 작은 후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펜던트를 하나 남기셨대요. 혹시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이 펜던트를 달고 새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셨다고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순자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얼마 전에 제가 보호소를 찾아갔을 때 거기서 우연히 이 아이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즈음에 태어난 아이였고 또 보호소 사람들이 유난히 아버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던 강아지였다고 해요. 마치 아버님이 보낸 것처럼요.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남편이 떠난 이후 오랫동안 닫아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했고 오랜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오늘이 지훈이 돌이라 이 아이를 꼭 오늘 데려오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함께 이 날을 축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고 어머니께도 아버님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순자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발밑에 있던 하얀 강아지가 순자 씨를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니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순자 씨 다리에 기대왔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었다. 작고 부드러운 털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마치 남편의 손길이 다시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던 가족들과 손님들도 하나둘 그 사연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가슴이 뭉클해져 말없이 바라봤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를 돌잔치 때 깜짝 선물로 소개하려 했는데 저 아이가 어쩌면 아버님이 보내신 천사 같아요. 지훈이가 유독 좋아하는 걸 보고 정말 아버님이 와 계신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끝으로 마당 전체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웃음과 떠들썩함으로 가득했던 돌잔치는 잠시나마 고요해졌고 모두가 가족의 의미, 그리고 그리움과 사랑의 깊이를 다시금 떠올리며 가슴 깊이 감동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순자 씨는 가슴 깊숙이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작은 하얀 강아지를 꼭 끌어안았다. 부드럽고 따스한 강아지의 체온이 팔과 가슴을 통해 전해지자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포근했다. 30년이 넘게 함께 국밥집을 꾸려가던 남편의 웃음소리, 주말마다 손잡고 찾아가던 보호소의 모습, 부엌에서 정답게 나누던 대화까지 모든 추억이 천천히 되살아나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순자 씨는 눈을 살며시 뜨고 품 안의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영감이
순자 씨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영감이 아이 돌잔치에 와준 것 같네. 그 짧고 따뜻한 한마디는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당에 모인 모두는 가슴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늘 어딘가에서 고인이 된 남편이 정말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고, 그가 보내준 이 작은 존재가 가족 모두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듯했다. 작은 강아지는 품속에서 순자 씨의 손을 살짝 핥으며 그녀를 위로했고, 순자 씨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품에 안은 강아지를 더욱 꼭 껴안으며 마치 남편의 손을 잡듯 부드럽게 등을 어루만졌다. 돌잔치 날 아침부터 분주하고 웃음 넘치던 마당은 어느새 깊고 따뜻한 감동의 울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가와 순자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 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치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줄 듯한 이 강아지가 정말 남편이 보내준 작은 선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훈이는 그런 할머니와 강아지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마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정말로 여기 와 계시죠? 순자 씨는 강아지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 순간 강아지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고, 순자 씨는 그런 강아지의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는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봄눈 녹듯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끼면서 강아지와 함께 천천히 일어나 다시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녀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편안하게 몸을 맡겼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자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 지훈이 돌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날이네요. 영감 덕분에 더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마당 전체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퍼졌고, 돌잔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감동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도 순자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오래도록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 별빛 사이에서 어쩌면 남편이 미소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줘요.